조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 파트너, 조나단 이라는 중국 파트너,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나단 이라는 중국 파트너의 아들 크리스토퍼 이라는 사람이 브라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끔 브라운 대학 학장한테, 그것도 일반 교수도 아니고 브라운 대학 학장한테 조 바이든이 직접 추천서를 써서 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문제의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나왔다.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메일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이메일들이 있는데 그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2017년 1월 3일 이메일에서 중국 사업가인 조나단 리가 바이든의 사업 동료인 데본 아처 그리고 짐 버거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 이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첨부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이 이력서 좀 검토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력서는 브라운 대학, 뉴욕 대학, 코넬 대학에 보낼 예정인 이력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학교에다가 자기 아들을 이제 심어 넣으려고 중국 사업가가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당연히 이들 간에는 이제 뒷돈에 뒷돈 거래가 당연히 있었겠죠. 네. 팍스뉴스가 입수한 이메일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 아들 크리스 이의 첨부된 이력서를 봐주세요. 그의 지원서를 위해서 조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 파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짐 버거라는 인물은 크리스토퍼 리의 업데이트된 이력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헌터 바이든과 아처를 CC합니다. 이메일에다가 참조를 넣어주고 그리고 바이든과 아처한테 이 조나단 리를 좀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몇 주 후에 2017년 2월 18일자에 이 헌터 바이든의 투자 회사인 로즈먼트 세네카의 회장으로 있는 에릭 슈베린이 조나단 리에게 추천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냅니다. 헌터 바이든이 직접 보낸 것도 아니고 데본 아처가 보낸 것도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보낸 사람은 에릭 슈베린이지만 그 에릭 슈베린이 보통 인물이 아니고 헌터 바이든의 투자 회사인 로즈먼트 세네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다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관련자들이죠. 근데 추천서가 누가 쓴 추천서냐? 이게 조 바이든이 쓴 거다.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은 아니었군요. 2017년이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직 부통령이 써준 이제 추천서가 되는 거죠. 슈베린이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조나단, 헌터가 추천서를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내게 부탁했고 헌터는 아버지에게 크리스토퍼를 대신에 브라운 대학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 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터 부탁을 받아서 내가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추천서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본은 브라운에 있는 팩슨 박사에게 직접 페덱스로 가는 중이야 라고 이메일에 써져 있습니다. 이 팩슨 박사가 누구냐? 바로 브라운 대학의 학장입니다. 크리스티나 팩슨인데요. 2012년부터 브라운 대학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총장한테 전직 부통령이, 그것도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전직 부통령이 추천서를 써서 보내줬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조 바이든은 지금까지 대통령 디베이트를 할 때도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 때 2020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하는 사업에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어떤 상담도 한 적도 없다. 상의를 한 적도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느냐? 요번에 다 드러났다. 관계가 있었네. 이런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었으면은 그냥 아들이 부탁해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써준 거 아니었냐? 크리스토퍼 리가 중국인지 미국인지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헌터 바이든은 실제로 이 조 바이든과 이 조나단 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주선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조 바이든이 크리스토퍼 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추천서를 써달라니까 그냥 써줬던 그런 정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야, 이게 지금 그러니 결국에는 이게 부자지간에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었고 이미 다 자기네들이 알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국민들한테는 조 바이든은 나는 헌터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라고 다 거짓말 쳐놓고 약간 참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회고록에서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아들의 10대 딸에게 함께 일본행 에어포스2에 탑승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베이징으로 가자고 요청했다라고 씁니다. 이거는 이제 헌터 바이든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베이징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미국 대표단 호텔 로비에서 데본 아처의 중국인 파트너 중 한 명인 조나단 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나단 리하고 호텔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까지 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헌터 바이든이 쓴 회고록 책에 나온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아들의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더군다나 그 중국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서까지 써주는 것까지 해주는데 그럼 몇 년을 관계를 이어온 겁니까? 2013년에 처음 만났다 치더라도 2017년에 추천서 써줄 때까지 적어도 4년은 관계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관계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나는 헌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관여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쳤다. 다 드러납니다.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거 전부 다 결국에는 책임지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